점차 전 세계가 혼돈에 휩싸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란과 북한이 대놓고 협력하려는 행보를 보이는 초유의 사태에 다가가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서방 국가들이 점차 분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2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이 북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관련 협력을 재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익명의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프로젝트 협력뿐만 아니라 협력 내용 중엔 주요 부품 이전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란이 연말까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로이터는 양국 간 기술 협력 시기나 이란의 핵물질 보유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근거 등을 제시하진 않았죠. 물론 지금까지 북한과 이란은 탄도미사일과 핵기술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국제사회의 의심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특히 두 국가 모두 대표적인 반미 국가이면서 핵 개발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의심은 굉장히 합리적이었는데요. 실제로 1990년대 당시 이란이 북한의 미사일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존재했으며 2010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을 이란이 참관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의심은 항상 심증에 그쳤고 지난해 3월 미 의회 조사국 역시 북한과 이란의 군부가 핵과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 양국이 어디까지 협력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보고서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란과 북한이 함께 장거리 미사일 프로젝트를 협력하기로 했다는 정보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해선 북한과 이란을 나누어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북한의 경우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전후로 도발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은 당 창건 기념일과 같은 국가 행사에서 새로운 무기를 공개하거나 전략 무기를 시험 발사하는 등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무력 도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 안보 당국자들은 북한의 열병식 이후 무력 도발의 경우를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공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의 시험 발사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북한의 열병식 준비 동향을 전하며 북측의 무력 도발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특히 로이터 통신의 경우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가장 큰 미사일을 선보일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SLBM 시험 발사 가능성에도 주목하며 최근 위성 사진 등을 통해 북한이 SLBM을 여러 개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신포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 역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할 경우 대북 제재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죠. 따라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동시에 무기 개발의 시초가 되는 무역 자체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북한은 미국과 적대적인 이란과 항상 친하게 지내는데요. 결국 미국 입장에서 대북 제재에도 북한이 이란과 협력한다면 상당히 골치가 아파지기 때문에 애초에 이란과 북한을 함께 공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안보리에 미국의 대이란 유엔 제재 복구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죠. 이는 기존에 이란 무기 군수 조치 연장안도 반대했던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미국과 친밀한 편인 유럽 국가들도 대거 반대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오는 10월 해제되는 이란에 대한 유엔 차원의 무기 군수 조치 연장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 투표에 붙였음에도 찬성표 2표와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2표 그리고 나머지 모든 국가의 기권으로 부결되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충격적인 투표 결과를 두고 영국 가디언은 미국의 굴욕이라고 평가했으며 미 카네기 평화재단은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9일 미 국무부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유엔 제재의 복원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대이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스냅백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스냅백이란 상대가 협정을 위반할 경우 혜택을 철회하는 장치를 의미하죠. 구체적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성명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항상 중동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 혁명을 전파하기 위해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면서 수천 명을 죽이고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뒤집어놓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며 역사를 토대로 볼 때 유화 정책은 그런 정권을 대담하게 만들어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국은 세계적 위협국이자 반유대주의 국가인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해 이전에 종료됐던 거의 모든 유엔 제재가 복원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이란 제재 복원이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미국이 독자적으로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해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이란 핵 합의 서명 당사국이었던 유럽의 3개국인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영국 심지어 중국까지 미국의 결정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2015년
보면 이란과 핵 합의를 체결한 6개국 가운데 러시아에 이어 미국을 제외한 5개국 모두가 미국의 조치에 반기를 든 셈이죠. 특히 유럽 3개국은 미국의 성명에 즉각적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은 2018년 5월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했기 때문에 더는 핵 합의에 참가한 당사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없고, 그 결과 미국이 안보리 회원국들에 전달한 통지사항 역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유럽 3개국의 목표는 유엔 안보리의 권한과 온전함을 지키는 것이며 우리는 핵 합의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고 완전하게 이행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미국의 주장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에 따라 유엔 제재가 재고가 됐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죠. 이렇게 미국의 제재 복원 선언에 많은 국가가 미국의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이 계획의 변경 없이 유엔 제재를 사실상 독자 제재화하면 세계 어느 나라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제재 위반자에게 미국 관할 내 개인과 단체와의 거래를 금지시키고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여행 금지 같은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면 대부분의 개인과 기업들은 법적 논쟁을 따지면서 미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열어둘 바에 차라리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받은 도이체방크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약 3,5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그나마 다행인 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미국이 정말로 대이란 안보리 제재 위반을 이유로 외국의 은행과 기업에 미국과의 거래 금지 조치를 취한다면 달러 거래가 막힌 은행이나 기업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에게 한 번 걸리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앞서 말한 이란과 북한의 관계와 유럽과 미국의 대치 상황에 대한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미국 입장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부과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의 호응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란을 북한과 연계시키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한에 대해선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동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북한과 이란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협력한다고 발표하며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합당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는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수이며 정작 유럽 국가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법보다 힘이 우선이기 때문에 양대국 간 치열한 대치 전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미국은 중국을 향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 화상연설에서 코로나19를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이 전염병을 세계에 퍼뜨린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바이러스 발생 초기에 국내 여행은 봉쇄하면서 해외 항공편을 허용해 세계를 감염시켰다며, 중국 정부와 사실상 중국이 통제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는 인간 대 인간의 전염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거짓을 선언했다고 지적했죠. 또한 그들은 무증상 사람들이 질병을 퍼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엔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이날 유엔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 주석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은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듯 코로나19를 정치화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 주석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가 마지막 글로벌 위기가 아닐 것이고 그런 만큼 우리는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정치화하거나 낙인 찍으려는 모든 시도 역시 거부돼야 한다고 강조했죠. 또한 시 주석은 미국과의 무역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세계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거부해야 한다며 세계무역기구 WTO는 세계무역의 초석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보이콧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상속기구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켜버린 미국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죠.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갈등의 폭이 도저히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계획을 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최전방에 위치한 나라는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동맹국들보다도 한국을 향한 압박 수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이번 22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스케이트를 타려고 하는 건 위험한 길이 될 것이라며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건 사실상 중국을 편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동맹, 중국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는 식의 정책은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 한국을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동기를 갖게 할 것이라면서 여기서 중립적 입장은 사실상 중국의 편으로 기운 것일 수 있다고 다시
다시 한번 강조했죠. 결국 이러한 모습은 사실상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콜비 전 부차관보는 아시아 각국이 중국에 휘둘리지 않도록 미국이 추진하는 경제적 디커플링에 동참할 것도 주문했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경제적으로도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을 이뤄낼 것이라며 그 후 한국과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이를 권장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주장과 다르게 현재 180도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전 세계 모든 기업에게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전 세계 기업들은 미국 정부에게 화웨이에 대한 공급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하지만 23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한국 기업 가운데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는 미국 상무부의 특별 허가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근 미 정부가 몇몇 기업에게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허가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의 국적이 모두 미국 기업들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타임스와 로이터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가 인텔과 거래를 재개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또한 지난 15일 AMD 역시 미 상무부의 거래 제한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들과 계속 거래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얻은 바 있다고 밝혔죠. 물론 이들 기업이 화웨이에 판매하는 제품은 컴퓨터의 뇌를 담당하는 CPU이고 이 제품은 서버와 PC 제품으로 조립되어 중국 내에서만 팔리는 경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미 정부가 주장하는 안보 위협의 성격과는 약간 다른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논리라면 서버와 PC 제품으로만 들어가는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도 분명 허가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미국 정부가 전 세계 모든 기업들에게는 반도체 판매를 금지시키고 미국 기업에만 판매를 허가해준 것은 분명 사실이며 화웨이 죽이기를 외쳤던 미국이 화웨이에게 돈을 주고 있다는 건 역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싸움이 벌어지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현재 상황을 잘 타개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